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회의 특징은 애드립을 최소화해야 된다.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뭔가를 모면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점일 거예요. 또 대중들을 견인할 수 있는 토론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무엇인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일종의 비호감적인 발언 태도가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숙지하지 못하네? 저걸 몰라? 내용의 충실성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는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당함은 좋은데 그 당당함에 걸맞는 콘텐츠의 충실성이 윤석열 후보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후보에게 주목도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토론의 내용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반사이익, 어부지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불가피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두 후보 사이에.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중도부동층에게는 TV 토론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계속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다른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큰 선거거든요. TV 토론까지 보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TV 토론이 결정적이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결국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말 잘하는 능력보다는 얼마만큼이나 진정성이 있는가,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비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점을 더 보게 되거든요. 단순히 말 잘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정책들, 안보, 경제, 남녀 이슈도 중요하죠. 또 경제 이슈,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걸 안을 갖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회의 특징은 애드립을 최소화해야 된다.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뭔가를 모면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점일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보수 진영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잘하느냐가 토론의 관건일 테고 기준일 테고요.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어떤 효과적인 또 유권자들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토론 능력이 탁월하죠. 그만큼 대중성과 또 대중들을 견인할 수 있는 토론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무엇인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일종의 비호감적인 발언 태도가 있거든요. 용어 사용도 있고 선택도 있고 이게 자칫 지지층들에게는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견인해 나가는 데는 분명 힘이 되겠지만 MZ세대나 여성 또 중도층에게는 또 비호감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말 잘하는 능력과 정책에 대한 콘텐츠의 충실성 사이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재명 후보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말 잘하는 건 능력일 테고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나 공정, 상식과 같은 기준에 있어서의 당당함이 겠죠. 그래서 조윤 갈등 또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지지율을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이 윤 후보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반문 정서나 국가 기강 확립, 원칙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걸 숙지하지 못하네? 저걸 몰라? 내용의 충실성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는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당함은 좋은데 그 당당함에 걸맞는 콘텐츠의 충실성이 윤석열 후보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가장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겠죠. 뒤쫓아가는 가장 지지율이 유력 후보에 비하면 낮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얻는 이익은 별로 없잖아요. 유력 후보로서는 반대겠죠. 토론으로 또 양자 대결 구도로 모아진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심은 더 유력 후보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슈를 보면 결과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가 이전 투구를 한다. 아니 도대체 유력 후보가 뭐 어떠라는 거야. 유력 후보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후보에게 주목도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토론의 내용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반사이익, 어부지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불가피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두 후보 사이에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이 토론회의 규칙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행되다 보면은 더 많은 이슈, 더 많은 관심이 의혹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넣겠지만 하나는 잃게 되겠죠. 논란과 의혹 자체가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부각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대선은 거대 담론보다는 소확행, 생활 밀착형 전쟁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젠더 이슈고 2남자, 3남자, 2여자, 3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생활 밀착형 정책을 누가 더 솔깃하게 내놓느냐.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공약 한 방을 내놓느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건 부동산이에요. 과연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두 후보가 차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